안녕하세요. 바람 같은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랑방 사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도심 끝자락 폐가에 살던 바람 할머니와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싶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바람 한 줄기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람개비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도심 끝자락 바람이 자주 불어오는 언덕 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비바람에 퇴색되어 희미한 흙빛을 띠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 폐가에 사람이 산대요? 밤마다 바람개비 들고 돌아다니는 할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글쎄, 누군지는 몰라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이래요. 그 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봉자, 올해 76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람 할머니라고 불렀지요. 밤이면 봉자 할머니는 낡고 빛바랜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언덕 위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괴이하고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밤마다 저러고 있을까? 미친 게 분명해요. 이런 말을 할머니가 모를 리 없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언덕 위에 올랐고 손에 든 바람개비는 그녀의 고독한 인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가에는 봉자 할머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5살 된 소녀 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도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한 채 도망친 탈북민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떠돌다가 우연히 봉자 할머니의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처음 폐가 앞에 쓰러져 있을 때 봉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커다란 이불을 덮어주며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지요. 넌 방 하나 써라. 대신 조용히 다니거라. 그것이 할머니의 전부였고 유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유나에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따져 묻지 않고 밥 한 끼와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주었지요. 유나도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매일 밤 바람개비를 들고 서성이는 걸까? 유나는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바람이 거세게 불면 할머니가 든 바람개비는 마구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아련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유나는 어쩐지 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물음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유나 역시 그저 침묵으로 답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숨긴 채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서로의 존재가 낡은 폐가를 지탱해주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어느 날 봉자 할머니를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그냥 이렇게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 좀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유나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움직여야 밥값을 하지.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 아래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지요. 식당 주인 조가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 어딘가 정감 가는 사람이었죠. 너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가람이 유나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잘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괜찮아요. 유나는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람은 살짝 웃으며 유나의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참 작네.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도 작은 손으론 만만찮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배울게요. 가람은 유나가 자신을 꼭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 뭐 해보는 거지. 사람은 다 처음엔 서툰 거야.
가람은 유나에게 일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물 너무 넣으면 맛없어져. 국물이 싱거우면 손님들이 화낸다고. 이거 접시 닦을 땐 수건을 꼭 짜서 써야 얼룩이 안 남아. 유나는 열심히 배우려 했지만 처음부터 실수가 많았습니다. 접시를 잘못 잡아 깨트린 적도 있고 반찬을 엉뚱한 테이블에 내어놓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가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서툴러야 배우는 맛도 나는 거야. 그런 가람의 따뜻한 말은 유나에게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가람의 딸 8살 난 유빈이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간식은 뭐야? 유빈은 귀엽고 활기찬 목소리로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꽃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유빈은 유나를 마치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유빈은 가끔 유나를 따라 봉자 할머니의 폐가에도 놀러 갔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언니, 여긴 왜 이렇게 춥고 낡았어? 유빈의 순수한 질문에 유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여긴 원래 그래. 그 말은 자신에게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봉자 할머니가 앉아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냐? 할머니는 바람개비를 손에 든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길 떠나지 않아요? 봉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바람개비를 천천히 돌리다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여긴 내가 기다리는 바람이 오는 곳이다. 유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자 봉자의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바람을 바라보는 봉자의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할머니가 말한 기다리는 바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그 바람의 의미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봄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폐가를 감싸며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한 오후였지만 멀리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문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폐가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여기서부터 일이 어렵겠군. 그는 정민수, 올해 38. 대규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사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수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바람개비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찡그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저는 이번 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 직원입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봉자는 민수를 가만히 훑어보더니 다시 바람개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민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여기서 이사 가시면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들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상이라. 그게 내 인생값이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집은 안전도 기준도 맞지 않고 오래돼서 떠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자는 바람개비를 천천히 돌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라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지. 그래, 내가 떠나면 이 바람은 누가 지키나? 민수는 그녀의 대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을 지킨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어르신, 바람이라니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봉자는 대답 대신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난 떠날 생각이 없으니까.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봉자가 완고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당 한쪽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민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녀야,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맞지? 유나는 그의 물음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설득해보면 어떻겠니? 지금 이대로 버티시다가 강제 철거가 들어가면 할머니께 더 안 좋을 거야. 너도 알잖아.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걸. 유나는 민수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설득할 이유도 없고요. 민수는 다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머니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유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유나의 눈에는 분노와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이 그냥 낡은 집이라고요? 여긴 할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할머니한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유나의 강한 반응에 민수는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고집센 집이네. 이대로 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류를 들고 폐가를 떠났습니다. 민수가 떠난 뒤 유나는 봉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길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봉자는 천천히 유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면 이 바람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유나는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바람개비는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바람. 그게 뭐길래 이렇게 지키려고 하시는 걸까? 유나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작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으며 고요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봉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늘 그렇듯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유나의 마음속엔 궁금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봉자는 바람개비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유나는 가까이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길 지키려고 하세요? 봉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람개비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따라와라. 봉자는 유나를 데리고 폐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뜰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구석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자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열더니 낡은 바람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개비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날개 끝은 조금씩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만든 거야. 봉자는 바람개비를 천천히 손끝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 녀석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던지. 유나는 봉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녀석이 내게 말했어. 엄마, 내가 바람이 돼서 돌아올게. 라고. 봉자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돼서 돌아온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바람을 참 좋아했단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면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곤 했어. 바람개비 돌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지. 봉자는 바람개비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녀석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날 저녁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봉자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길 지키시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매일 이 바람을 느끼며 녀석이 다시 올 거라 믿고 있어. 여기서 떠나면 녀석의 바람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말이다. 봉자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봉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아빠는 일터에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봉자는 조용히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내 부모님도 너를 사랑했을 거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봉자의 말에 유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자는 유나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봉자는 유나에게 작은 바람개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돌려봐라. 너도 내 바람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냐? 유나는 작은 손으로 바람개비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돌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바람개비는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봉자가 말한 바람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봉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낡은 폐가는 봉자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들과의 약속이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유나는 봉자와 함께 바람을 바라보며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정민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봉자 할머니의 폐가와 관련된 철거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깔끔히 정리된 도면과 보상 금액표가 담겨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그는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상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 과장, 여기서 감정이 왜 나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할머니도 보상금 받으면 다른 데 가서 잘 살 거야. 상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분을 이 집에서 내쫓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며칠 후 민수는 현장 점검차 폐가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봉자 할머니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위태로워 보이는 집이었지만 그곳은 바람이 머물고 숨 쉬는 공간 같았습니다. 민수는 문득 그날 봉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바람은 누가 지키나? 그 말은 민수의 가슴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폐가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초조한 얼굴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다가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녀야, 이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회사 방침대로 해야 하고. 유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낡은 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 집은 할머니에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한테도요. 민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겐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는 그 집에서 아드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잃고 이제야 겨우 의지할 곳을 찾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그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회사 방침을 어기면 나도 위험해지고.
유나는 그의 말을 듣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지키는 일보다 회사 방침이 더 중요한가요?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봉자와 유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손은 멈췄습니다.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게 맞는 일인가? 사람을 내쫓는 게 내 일이 맞는 걸까? 민수는 자신에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 될까? 하지만 유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며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 폐가에 관한 소문은 마을 바깥으로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지훈도 그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22세의 그는 국악을 전공하며 옛 명인들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강봉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자료를 뒤지다 한 문구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강봉자 1980년대 초반 국악계에서 찬사를 받았던 명인. 고유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무대를 떠나며 자취를 감췄다. 그 강봉자가 설마 그 폐가에 사는 할머니? 지우는 놀라움과 흥미를 감추지 못하고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 폐가 앞에서 그는 주저하며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봉자 할머니는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는 빠르게 돌아갔고 할머니의 눈은 그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데 여기까지 왔냐? 저는 신지훈이라고 합니다.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혹시 강봉자 선생님 맞으시죠? 그 말에 봉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자료를 찾다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국악 명인이셨다고 하던데요. 봉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다. 이제는 그 이름도 그 시절보다 의미 없어졌다. 지우는 봉자의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궁금해요. 왜 무대를 떠나신 거예요? 봉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봉자는 손에 들린 바람개비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설 무대도 사라진 거지. 지우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봉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그녀가 감춘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봉자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다니.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모른다니 너무 안타깝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봉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봉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봉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나를 돕는다고? 뭐 하겠다는 거냐? 지우는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국악 공연을 열어 마을 주민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할머니의 삶과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봉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만.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기대는 안 한다. 지우는 공연 준비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학교 동료들과 함께 봉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국악과 현대 퍼포먼스를 결합한 무대를 기획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을 알리고 봉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공연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봉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바람 할머니라며 그녀를 비웃던 주민들도 그녀의 과거와 사연을 듣고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봉자 선생님이 국악 명인이셨다고? 설마 그 할머니가?
마을 주민 박은혜는 지훈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유나와 지훈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유나는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나눠주며 주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공연을 한 번만 보러 와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훈도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자 할머니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던 이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정과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폐가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 집은 그냥 낡은 집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봉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작은 변화의 물결이 마을에 퍼지며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에 힘을 모았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언덕 위 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하늘 아래 바람은 평소보다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폐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유나는 건설사 직원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민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보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유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가 내 학비를 지원할게. 학비요?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유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결국 떠나셔야겠지.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유나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할머니를 돕는 걸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걸까? 유나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정된 표정으로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걸로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민수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유나는 폐가로 돌아가 봉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봉자는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봉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봉자는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제 삶을 찾아야겠어요. 여기 있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봉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지.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아야 하는 법이야.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봉자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바람개비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해지면 됐다. 유나는 폐가를 떠나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거 당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강하게 불었습니다. 봉자는 집 앞에 홀로 서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철거를 준비하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봉자는 직원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아들의 흔적이다. 나는 떠날 수 없다.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며 정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봉자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더는 버티지 마세요. 이제 정말 떠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봉자는 바람개비를 내려놓고 천천히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내가 서명하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봉자는 철거 계약서에 서명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유나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 봉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녀는 바람개비를 들고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건설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뒤로 집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봉자가 손에 든 바람개비를 빠르게 돌렸습니다. 봉자는 멀리서도 집을 돌아보며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봉자가 떠난 이후 언덕 위 폐가는 조용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민수와 지훈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자의 마지막 말, 이제 내가 떠나면 유나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라는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 앉아 철거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바람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봉자가 집 앞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던 건 단순한 집이 아니야. 그녀의 삶,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무언가였어. 민수는 결국 보고서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진행할 순 없어. 그는 상사에게로 향하며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지훈 역시 봉자의 삶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 동료들과 함께 봉자의 이야기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강봉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료들도 그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국악 공연을 통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면 어때?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 그녀의 삶을 느낄 수 있게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공연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그녀가 어떤 분인지 알릴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공연 기획에 박차를 가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봉자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이곳에 살았던 한 사람의 삶과 희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폐가를 철거하는 대신 이곳을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그게 사업적으로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거야? 민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입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바꾼다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수의 강한 설득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점점 힘을 얻으며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야. 지훈의 공연과 민수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자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연을 보며 봉자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폐가는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폐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폐가는 바람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봉자의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공원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봉자가 남긴 바람개비들이 세워졌습니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의 바람개비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돌아가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봉자가 여전히 그곳에서 바람과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나는 바람공원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봉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한 사람이 지키려 했던 삶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유나는 따뜻한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봉자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바람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우는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봉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음악과 함께 봉자의 삶에 감동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바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람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음악과 함께 언덕 위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봉자가 남긴 흔적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바람공원은 점차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찾으며 자연과 봉자의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유나는 공원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바람이에요. 바람공원은 오늘도 바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봉자가 남긴 바람개비들이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가 내는 경쾌한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유나는 공원의 관리자가 되어 매일 이곳을 돌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개비를 보며 유나는 봉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공원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봉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보이는 작은 집이 바로 봉자 할머니가 사시던 곳이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유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이제 바람이 되셨어. 우리가 느끼는 이 바람 속에 늘 함께 계시지.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또 물었습니다. 진짜요? 사람이 어떻게 바람이 될 수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람과 함께 사셨거든. 이곳에서 바람을 돌보고 바람개비를 돌리며 지내셨어. 그 바람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바람이었단다. 아이들은 유나의 말에 감탄하며 손바닥으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바람 속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거든. 그날 밤 유나는 홀로 작은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개비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봉자가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봉자는 공원이 완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에서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이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유나는 집 안에서 봉자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을 때 그 손글씨에 담긴 진심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참 따뜻했다. 이제 너도 너의 길을 가렴. 하지만 바람은 늘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내 딸 같은 너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유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봉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봉자의 뜻을 이어받아 바람공원을 더욱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바람개비 하나하나를 손수 닦고 매일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방문한 아이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람개비는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바람개비들은 봉자 할머니가 남긴 바람이야.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전해주려고 남겨두신 거란다. 아이들은 바람개비를 한참 바라보며 손바닥으로 바람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이 바람 속에서 봉자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후 공원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훈과 그의 동료들이 준비한 국악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은 봉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녀가 사랑했던 바람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봉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한 사람의 삶과 꿈,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공원의 바람개비들을 돌리며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공원을 걸으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제 곁에 계시죠? 저는 여전히 당신의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따뜻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개비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고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봉자가 바로 곁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론 우리도 바람 같은 삶 속에서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 누군가의 작은 온기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건 아닐까요? 바람 할머니와 유나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바람 같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